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릴 적 오징어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예,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 456억 원이라는 엄청난 상금을 걸고 빚에 쫓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죠. 만약에 이 게임에서 지게 되면은 엄청난 타격이 있다는 걸, 뭐 처음엔 죽을 줄은 몰랐지만은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나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빚에 쫓기는 사람들이 도전했죠. 그 오징어 게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왜일까요? 재미있고요. 네, 재미있고요. 또요. 그리고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었죠. 네. 이 충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극이다. 그리고 또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재미있다, 충격적이다, 즉 자극적이다, 의미 있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에 세계 시청자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마 달려든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아마 인기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게임은요, 게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적에도 수없이 많은 게임을 했잖아요. 오징어 게임만이 아니라 뭐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게임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른이 된 뒤로도 뭐 비디오 게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게임들이 있지 않나요? 점점 이 세상이 게임화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사업도 게임입니다. 돈 버는 게임이죠. 이 비즈니스 게임이 되는 거고요.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게임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파워 게임이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남녀 사이의 사랑도 게임 아닐까요? 사랑 게임. 네. 자극이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이 사랑 게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요즘 모든 것이 게임화 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게임은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가치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만약에 가치를 창출한다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죠. 반대로 가치를 파괴한다면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임이 점점 중요한 삶의 요소가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요즘은 게미피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진짜 제가 2차 질문해도 되나요? 네. 게미피케이션은 게임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다가 게임을 활용하는 거죠. 이제 훈련할 때도 게임을 활용하고, 실습할 때도 게임을 활용하고, 전쟁 시뮬레이션도 게임으로 하고, 아마 실제 전쟁도 게임처럼 하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게임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재미다. 그래서 재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드라마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이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 1번 참가자 아시나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영감님 있잖아요. 1번 참가자가 누워서 찾아온 이정재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네 혹시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 돈이 아주 적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재미가 없다고. 잘 보셨네요.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정재가 제가 흉내는 낼 수는 없지만 막 소리치잖아요. 재미없어서 그런 독한 짓을 당신은 했냐고 말이에요. 그 독한 짓,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 심한 짓을 당신의 재미를 위해서 했냐 이런 얘기죠. 예. 그만큼 재미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도 재미가 없고, 돈이 아주 적은 사람도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사람과, 죄송합니다. 말이 이렇게 자꾸 빗나가는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 돈이 아주 적은 사람의 차이를, 재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돈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이제 돈을 쓰면 재밌죠. 여자분들이 백화점에 가는 이유가 쇼핑하면 어때요? 재밌잖아요. 이 재미 때문에 돈을 쓰는 건데, 쇼핑을 하는 건데, 돈이 아주 많아 버리면은 이제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지루해진다, 실증난다는 얘기죠. 재미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도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쓸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리고 성에 너무 문란하게 빠져든다든지, 아무튼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시쳇말로요. 그래서 복권 당첨되면 집 바꾸고 자동차 바꾸고, 마누라. 여자가 당첨되면 또 남편 바꾸겠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재미를 이렇게 더 추구한다는 얘기죠.
물론 돈이 아주 많다는 것, 그 경계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은요. 얼마 전입니다. 영국의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요. 2002년에 청소부 일을 하던 19살 한 청년이요. 1파운드짜리 복권을 샀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180억 원에 당첨된 거예요. 그래 영국 전역에 난리가 난 거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180억 원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었죠. 180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이제 점점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락에 간 거죠. 마약과 알코올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그리고 뭐 스포츠 게임에 빠지고 그래서 흥청망청 돈을 쓴 거예요. 이게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오죽하면은 인터뷰에서 4,000명의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흥청망청 살게 된 겁니다. 19살짜리가요. 그리고 그 돈을 다 탕진했어요. 이 다 탕진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년? 1년이요. 1년에 180억을 쓸 수 있나요?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강의하기가 어려워요. 2002년에 당첨됐는데 2013년에 파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11년이니까 대략 10년 만에 이 돈을 쓴 거예요. 10년 만에 이 돈을 쓰려면요 1년에 15억 이상 써야 돼요. 11년 만에 쓰려면 1년에 15억은 한 달에 1억 4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1억 4천만 원 쓰기 쉬울 것 같아요? 아마 이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게 한번 이게 타락하게 되면은요 돈 쓰는 거 별거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2013년에 그러니까 11년도 못 돼서 이 젊은 친구는 파산한 거죠. 그리고 노숙자 신세, 노숙자로 여기저기 이 일 저 일 전전하다가 2019년부터는 석탄 광부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럭저럭 살고 있다라고 언론에 지금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복권 당첨되기 전에 또 바람을 피웠던 모양이에요. 아마 복권 당첨되고 나서겠죠. 그래서 전처가 떠났는데 다시 또 전처가 돌아와서 같이 석탄 광부로 그럭저럭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이 180억 원에 당첨돼서 10년 동안 1파운드죠. 투자는 1파운드니까 1파운드로 10년 동안 아주 멋지게 살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요. 후회를 안 합니다. 지가 잘 살았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이게 물론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마이너스 영향,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 180억에 당첨된 그 젊은 남자친구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보면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갑부가 된 사람들도 타락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리고 타락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갑부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게 이혼이라는 것이 나쁜 건 꼭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신가요? 네. 예. 무서운 대답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부가 되면은 이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하게 되고 나중에 삼혼하게 되고 그 유명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시죠? 예, 그분도 사실은 첫 부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또 세 번째는 첫 부인하고 다시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고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건지 아니면 시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부러워하겠죠?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세상이 실증이 나고 지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플러스 방향으로 돈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아주 많아도. 저는 이게 자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도 최근에 이혼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자선 사업가로서는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아주 많으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주에 도전하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리고 경쟁자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블루 오리지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또 우주에 도전하고 있고요. 또 영국의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도 버진 갤럭틱이죠.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우주에 도전하고 지금 아마 3인이 이 3인 말고도 사실은 갑부들이 우주에 도전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도전을 해서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나가서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 재미가 없죠. 지금 여기서 나온 대로 돈이 너무 많은 사람과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재미가 없다는 거니까. 자,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아마 재미가 없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신가요? 네. 의욕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어떤 의욕이 없어요? 뭐든지 할 의욕이 없다. 공부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일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살 의욕이 없는 거죠. 이 의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일본의 그 미우라 아츠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류사회라는 책인데 그 하류사회라는 책에서 이 미우라 아츠시가 주장한 게요. 일본이 점점 하류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세계 3대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본이 1989년 이후로 잃어버린 20년, 이제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사회가 정체돼 있죠.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3대 부자니까요. 그러나 일본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된 거는 의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류 사회란 의욕이 없는 사회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류 인생도 의욕이 없는 인생 아닐까요? 하류 기업도 의욕이 없는 직원들이 모인 기업이 아닐까요? 그래서 의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의욕이 없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에 실증이 나기 때문이다. 돈이 많아서 실증 날 수도 있지만 의욕이 없어도 세상 사는데 실증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의욕을 만들어내는 게 어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이 어디에서 나오죠? 의욕이 일반적으로 물론 뇌가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조정하지만 뇌라기보다는 의욕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온다. 의욕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마음을 매니지먼트,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마음을 경영이다. 경영. 매니지먼트를 관리라고도 하지만 경영이라고도 하니까요. 마음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는 우리 학교가 실패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실증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실증을 내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가정은 식구들이 실증을 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실증을 내면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실증 나야 이혼도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기업도 기업 구성원들, 직원들이 하는 일에 실증을 내면 실패하는 거죠. 사회 구성원도 실증을 내면 그 사회가 실패하는 거죠. 학생이 실증을 내기 때문에 학교가 실패한다. 실증을 낸다는 것은 곧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또 재미가 없는 것은 결국 의욕이 없다. 의욕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거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의욕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욕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과연 마음에서 의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에픽테토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네. 2차 질문 없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데 에픽테토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구분된다. 어떤 일이든지 첫째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일. 딱 두 가지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이거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 조절할 수 없는 일은 뭐냐? 그는 말하죠. 뭐 과도한 부라든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 너의 마음은 내가 조절하기 힘들잖아요. 뭐 너의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세상의 변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딱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일. 그건 오직 내 마음뿐이다. 두 번째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일, 과도한 부나 명예나 너의 마음이나 변화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잘 조절하면요, 너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조절하면 변화에 얼마든지 우리는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조절하고 경영하느냐가 중요한 세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의 수상으로 유명한 누구죠? 영국의 수상. 처칠.
고맙습니다. 사실은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깜빡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치매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치매 아니고요. 이건 지금 단순히 좀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연결이 안 돼.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찍었어요. 그냥 찍었어요. 네. 찍어서 맞출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처칠이 그랬거든요. 미래의 제국은 마음의 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안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제국의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조절할 수 없다고 했던 부 또는 상대의 마음 그리고 변화 얼마든지 원하는데 우리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